김지우 씨는 그날 아무런 특징 없는 낡은 셔츠에 약간 주름진 바지를 입고 서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 발을 들였다. 호텔은 천장에서 빛나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조용히 흐르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김지우 씨의 소박한 옷차림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히 서두르는 기색도 주위를 살피는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와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로비 끝에 있는 소파에 앉은 김지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주위의 투숙객들은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분명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런 와중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한 명 박준호가 그녀를 발견했다. 준호는 30대 중반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그는 지우 씨의 옷차림을 한눈에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호화로운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품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기 마련이다. 하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여성의 옷차림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준호는 잠시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호텔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님 실례합니다만 이곳에서 누구를 기다리시는지요? 준호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김지우 씨는 고개를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납득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숙박객이나 예약 손님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친구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김지우 씨는 그 말에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친구가 도착하면 바로 갈 테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시겠어요? 그 대화를 다른 투숙객들은 멀리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기다리다니 무슨 생각일까 하는 시선이 로비 전체에 떠돌았다. 준호는 그 시선을 느끼고 약간 짜증이 났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도 폐가 되니 라고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젊은 여성 직원 한 명 최유나가 근처에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지우 씨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예전에도 이곳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지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번 온 적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지만 준호 앞에서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다. 준호는 유나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 기다리시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김지우 씨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책장을 넘겼다. 그 조용한 모습이 로비 전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을 남겼다. 유나는 그 후에도 지우 씨를 힐끗거리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근무 중인 그녀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준호는 그 후에도 로비를 순회하며 때때로 지우 씨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그는 그녀가 이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이질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어째서 저렇게 당당한 걸까? 그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의 주의나 지적에 바로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의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로비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던 부유층으로 보이는 남녀 그룹이 지우 씨 쪽을 보며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며 분명 그녀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 사람 어디서 온 거래? 이 호텔이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어디선가 길 잃은 관광객이겠지? 옷만 봐도 알잖아. 김지우 씨는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특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했다. 한편 준호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긴장감을 느꼈다. 이 이상 방치하면 이 호텔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지우 씨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준호는 다소 의연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이곳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예약번호나 동행하시는 분의 성함 같은 것이요. 김지우 씨는 고개를 들고 온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명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조금 흥미롭다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체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준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 긋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지우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준호는 안도했다. 이제 증명서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 씨가 꺼낸 것은 호텔 예약증이나 회원 카드가 아닌 작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준호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펼쳤다. 친구가 올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마치 저기서 끝내주라고 말하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약간 압도당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호텔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로비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한 가닥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머리를 싸매는 심정으로 주위의 시선과 소문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로비 한쪽에서는 그룹 중 한 명이 웨이터를 불러 세워 가볍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 사람한테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 어때? 저분도 좀 기분이 풀리지 않겠어? 그 말에 웨이터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 씨에게 다가갔다. 손님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지만 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 대답에 웨이터는 약간 안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저 사람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위기.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로비 전체에는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음악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로비의 한 구석이 마치 극장의 무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로비를 계속 순회하면서도 지우 씨의 존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 흔들림 없는 표정 그리고 그 당당한 행동은 어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의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 무렵 로비의 부유층 그룹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있으니 정말 분위기 망치네. 그 말에 다른 멤버들도 동조하며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김지우 씨 주위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진 듯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태도나 말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책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유나는 가슴속에 있는 위화감과 싸우고 있었다. 틀림없다. 김지우 씨는 예전에 이 호텔에 몇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이렇게 함부로 대접받고 있는 걸까?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디려 했지만 상사인 준호가 근처에 있어 발이 멈췄다. 준호는 마침내 호텔 매니저에게 상담하기로 결정했다.
매니저인 이강민 씨는 40대 중반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보고를 신중하게 듣고 항상 호텔의 평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강민 부장님, 잠시 이야기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박주임. 로비에 있는 여성분 건으로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숙박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의 말에 강민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성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 아니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옷차림이 이 호텔 분위기와 맞지 않고 다른 손님들도 그분을 의심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강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지. 강민 씨는 로비로 향해 김지우 씨 앞에 섰다. 그곳의 분위기가 단번에 변하며 로비 전체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호텔의 매니저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위험이 있었다. 이곳에서 누구를 기다리시는지요? 김지우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에 강민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태도나 말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호텔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서는 숙박객 또는 예약된 분만 로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만약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확인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우 씨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곳에 올 때까지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시겠습니까? 강민 씨는 그녀의 대답에 망설임을 느꼈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정을 내렸다. 그럼 10분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 후에는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지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동작에는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한편 유나는 그 대화를 지켜보면서 가슴속에 넘치는 죄책감과 갈등이 강해지고 있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은 악화될 뿐이야.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로비에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 씨가 전화를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얼굴색이 조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과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김지우 씨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 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김지우 님이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일변했다. 주위 사람들도 긴장한 모습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강민 씨가 김지우 님디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모두가 그 이름에 반응했고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우라니. 설마. 어째서 그녀가 이 같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지우 씨 자신은 특별히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강민 씨는 한 걸음 김지우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에는 분명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실례지만 이곳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로비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고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조금 전까지 김지우 씨를 조롱하던 그룹도 갑작스러운 전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왔을 뿐입니다. 김지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간결한 대답이 이강민 씨의 표정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이전에 저희 호텔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강민 씨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물었다. 김지우 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러 번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강민 씨의 얼굴은 창백해진 듯 보였다. 그는 즉시 과거의 기록이나 중요한 고객 명단을 떠올렸지만 짚히는 곳이 너무 많아 판단이 서지 않았다. 최윤아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예감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저분은 역시 평범한 손님이 아니야. 특별한 존재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스스로 행동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강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정중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김지우 님 실례지만 성함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저희 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지우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친구가 올 때까지 저는 그저 여기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확인은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 순간 로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위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고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 애썼다. 한편 박준호는 이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지우 씨에게 처음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작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면 자신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자 준호의 이마에는 희미하게 땀이 맺혔다. 그때 갑자기 호텔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다급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한눈에 봐도 높은 지위에 있을 법한 풍채를 지닌 그는 로비를 둘러본 후 곧장 김지우 씨 쪽으로 향했다. 김지우 님 기다리게 해드렸군요. 그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은 그가 김지우 씨에게 매우 존경심을 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그 남자는 김지우 씨와 짧게 말을 나눈 후 이강민 씨를 향해 돌아섰다. 저희의 소중한 고객님을 불편하게 해드려 대단히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김지우 님은 이 호텔에 있어 특별한 고객이시자 동시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 속에서 박준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김지우 씨가 가장 중요한 투자자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이강민 씨는 즉시 그 남자 즉 김지우 씨의 친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김지우 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준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조금 전까지의 자신의 태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하는 후회감이 마음을 지배했다. 김지우 씨는 그런 준호의 동요를 힐끗 보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박준호 씨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 했을 뿐이니까요. 그 한마디는 마치 그녀가 그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준호의 가슴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냉정함이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최윤아는 그 순간 지금까지의 의심이 모두 확신으로 바뀌었다. 몇 년 전 이 호텔에서 김지우 씨가 대규모 행사를 주최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행사는 호텔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린 중요한 사건이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었다. 그녀의 존재가 이 호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실감했다. 한편 주위 투숙객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그룹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김지우 님 여기서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남자인 친구가 김지우 씨에게 물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로비 직원들과 투숙객들의 반응에 눈을 빛내고 있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김지우 씨는 미소를 지었다.
다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조금 흥미로웠어요. 그 말에 로비의 모든 직원이 허리를 폈다. 김지우 씨가 흥미로웠다고 한 내용이 자신들의 무례한 대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표정에서 엿보였다. 이강민 씨는 즉시 반응하며 김지우님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 직원 일동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엄격한 지적이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주는 관대함이 느껴졌다. 그 후 이강민 씨는 박준호를 불러 그에게 고개를 숙이게 했다. 박주임 다시 한번 김지우 님께 사과드리게. 준호는 땀을 닦으며 김지우 씨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김지우 씨는 그를 가만히 바라본 후 다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박준호 씨.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을 갖기를 권할게요. 그 말에 준호는 가슴에 무언가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무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대화를 지켜보는 가운데 김지우 씨와 친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함께 어딘가 우아함이 느껴졌다. 로비에 남겨진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그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지우 씨와 그녀의 친구가 로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호텔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반성하며 그녀의 존재가 지닌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강민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즉시 긴급회의를 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전원 함께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합시다. 그 말에 모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는 결의가 떠올라 있었다. 한편 박준호는 아직 동요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최윤아 쪽을 힐끗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윤아 씨 처음부터 뭔가 눈치챘던 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윤아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상사이신 박주임님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지만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랬군, 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팀으로 움직여야 해. 다음부터는 누군가 무언가를 느끼면 그것을 공유할 용기를 갖자고. 그 말에 윤아는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보였다. 네, 맞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강민 씨는 이번 사건을 모두 함께 되돌아보도록 유도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강민 씨가 묻자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진 후 박준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희의 편견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반성이 담겨 있었다. 외모나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윤아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는 어떤 손님에게나 똑같이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회의실 전체에 조금씩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그 분위기 속에서 강민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이 안심하고 자기 자신답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이 호텔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 말에는 무게와 함께 진정한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 후 회의는 김지우 씨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내놓았고
새로운 방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각자의 가슴에 새로운 각오를 품고 있었다. 김지우 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김지우 씨와 친구는 호텔을 나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에게 조금 엄격했을까요? 지우 씨가 친구에게 물었다. 아니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크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로 이어지겠죠. 김지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자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석양이 호텔의 큰 창문 너머로 비쳐들어와 김지우 씨의 등을 아름답게 비추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장소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함을 지닌 것 같았다.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본 후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강민 씨의 목소리가 그들의 가슴에 새로운 결의를 불태웠다. 며칠 후 호텔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태도나 말투에서 어딘가 새로운 긴장감과 의식의 높이가 느껴졌다. 로비에서는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박준호가 투숙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나 편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는 최유나에게 작게 말을 걸었다. 어때, 오늘 대응은?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손님들도 기뻐하고 계세요. 준호는 조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김지우 씨와의 대화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경험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강민 씨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연수를 매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주제는 진정한 환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순간 손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모든 손님께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나는 특히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때 자신이 좀 더 빨리 목소리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김지우 씨는 다시 호텔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순전히 사업 목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며칠 후 그녀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을 때 직원들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다. 박준호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했다. 김지우 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긴장감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지우 씨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저야말로 신세지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최유나도 곧바로 인사하러 와서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김지우 님 이전의 신뢰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번의 후회와 지금의 결의가 뒤섞인 듯한 빛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것이 기대되네요. 김지우 씨는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그 말에 모든 직원이 허리를 펴며 한층 더 의욕을 보였다. 그날 밤 김지우 씨는 호텔 라운지에서 이강민 씨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집안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과 지도가 저희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지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계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변할지 말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신뢰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 후 그들은 호텔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의 대화는 단순한 투자자와 호텔 매니저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후 김지우 씨는 호텔에서의 체류를 즐기며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광경이었다. 박준호는 투숙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며 마치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최윤아도 자신감 있는 미소로 손님을 대하며 그 모습에는 어딘가 든든함이 느껴졌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로비에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박준호가 즉시 다가가 미소로 도와주는 장면이었다. 괜찮으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실은 아들이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호텔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 말에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쳐 협력하여 호텔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십 분 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이것이 맞을까요? 준호가 인형을 건네자 남자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밝아지며 고맙습니다. 라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 장면을 본 김지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 김지우 씨는 호텔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강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직원분들 많이 변했네요. 김지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네. 모두 이번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민 씨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더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우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이란 끝이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에 이강민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우 님 정말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저희는 스스로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김지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약간의 계기를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계기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김지우 씨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모든 직원이 로비에 모여 그녀를 배웅했다. 박준호는 다시 그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지우 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님께 받은 교훈을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최윤아도 약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또 꼭 찾아주세요. 다음번에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또 만나요. 김지우 씨가 호텔 문을 지나가자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비추었다. 그 등은 호텔 전체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온 상징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며 각자 가슴속으로 새로운 맹세를 했다. 이 호텔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로 만들자. 그 다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지우 씨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과 행동은 호텔 안에서 계속 전해지며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